자, 일단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서블리 요청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에 206페이지 쪽이고요. HTML 폼에서 뭐 서브밋 버튼을 누른다든지 뭐 해서 이제 그 서블릿 쪽으로 이제 접속하는 거는 앞에서 예제에서 했었고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해서 HTML 문서는 맞는데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가지고 요성 검사를 한 다음에 요성 검사라는 거는 실제 이제 페이지 만드실 때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없는 상태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 이제 상용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쓰시든 jQuery 쓰시든 요성 검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HTML 폼에서 제공되는 그 요성 검사로는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죠?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요성 검사를 한 다음에 폼에 있는 데이터 값들을 이제 문제 없구나 했을 때 서버 쪽으로 서블릿이죠. 지금은 서블릿 쪽으로 이제 전달하는 코드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설명드렸던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벤트 핸들러라고 해서 onSubmit 이벤트 핸들러에 리턴 값을 true로 주면 그대로 서밋이 되고 리턴 값을 false로 주면 서밋 하는 걸 취소시키는 그 코드 설명을 들었어요. 앞에서. 자바스크립트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런 방식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 요 서블릿에 지금 예제에서 하는 방식 요런 이제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가 조금 이제 작게 나와 있지만 한번 보면 자, 요 헤더 부분에 스크립트 태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요 자바스크립트 태그 아래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펑션 해가지고요. 함수 선언을 해놨습니다. fn underbar validate이라고 했죠. 요 함수를, 자, 여기서부터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줘, 뭐. 여기 끝까지. 스크립트 태그 열고 닫고 안에 전체 함수 한 덩어리에요. 그냥. 그래서 요 함수를 선언만 했다고 해서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 이 fn validate이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한 부분을 어디 있느냐. 밑에 보시면, 자, onClick이라는 이벤트 핸들러 사용해서요. 여기 이제 기능 없는 버튼이죠. 인풋 태그의 타입을 버튼이라고 주고 기능 없는 버튼을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기능 없는 버튼인데 버튼에 자, 캡션을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서브밋 타입 아니죠? 타입이 서브밋 아닙니다. 전송 버튼 아닙니다. 로그인이라는 기능 없는 버튼을 만들어서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클릭을 하면 요 이벤트 핸들러가 클릭 이벤트가 이런 데 감지해서요. 뭐 실행합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함수 호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호출이 되는 거죠. 그죠? 서브밋 버튼이 아니에요. 여기 그냥 기능 없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의 역할은 함수를 호출하는 것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폼 안에 그냥 서브밋 버튼 만들어서 누르면 요 액션이 가로등식적으로 그냥 전달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전달하기 전에 먼저 요 메소드란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함수라고 하죠. 함수를 이제 호출해서 유선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코드를 보면 뒤에 자, 여기 이제 변수죠. 여기 변수인데 자, 폼 로그인이라는 자, 이 변수 선언해 놓고요. document.form login 이렇게 다큐멘트 뒤에다가 점 한 다음에 폼 이름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이 폼 객체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폼 태그의 네임 속성으로 폼 태그 객체를 요 객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 자바 언어 공부하듯이 이제 객체 개념. 객체는 뭐와 뭘 가집니까? 속성과 메소드를 가지죠. 필드와 메소드를 가진 게 객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객체 접근할 때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조 변수 쓰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document.form login 그러면 이 폼 로그인이라는 이건 어디서 왔느냐? 자, 폼 로그인은 어디서 왔느냐? 자, 여기 이제 폼 로그인 요건 어디서 왔느냐? 얘는 여기서 왔다.
자, 폼 태그에 네임 속성으로 이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AAA라고 했으면 document.aaa 이렇게 하는 거죠. 예, 폼 개체의 이름을 이제 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바스크립트의 요 변수가 참조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헷갈리시는 분 있어요. 앞에 있는 FRM 로그인 요거는 자바스크립트 변수고요. 그죠? 뒤에 있는 document.form 이건 뭐예요? 도움 객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설명 제대로 안 들으시는 분은 얘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엉뚱하게 막 해석하시는 분 있는데 그거 아니죠. 잘 들어야 돼요. 도움 객체 요 폼 객체의 이름입니다. 객체 이름입니다. 그래서 document.form 이렇게 쓰는 거는 객체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홍길동과 제주도에 있는 홍길동은 다르죠. 홍길동이라고 해서 똑같은 홍길동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얘는 객체 이름, 폼 객체 이름, 폼 로그인이고 앞에 있는 이 폼 로그인은 이거는 변수 이름이죠. 변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체를 접근할 때는 참조 변수 쓰죠. 그 참조 변수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이신 분들은 코드 만드실 때 이거 뭐 다른 이름, 폼 뭐 AA 하든지 뭐 BBB 하든지 다른 이름으로 하시면 되겠죠. 헷갈리시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거는 이제 참조 변수죠. 그럼 얘는 참조 변수 이름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요 객체 이름일까요? 참조 변수 이름입니다. 참조 변수.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폼 객체잖아. 폼 객체. 여기서 할당시켰잖아. 이미. 그죠? 참조 변수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폼 객체잖아. 그죠? 이미 여기 할당해놨잖아. 그래서 이 참조 변수로 폼을 접근한 거죠. 예. 얘나 document.form 로그인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폼 안에 있는 객체를 접근하기 위해서 폼 안에 있는 객체를 접근하기 위해서 또 점을 치고요. user underbar id 있죠. 요것도 객체 이름이에요. 네. 태그 객체 이름입니다. 요거는 이제 input 태그 여기 밑에 보시면 자 input 태그가 있고요. input 태그 네임 값이 user underbar id죠. 예. 요 입력상자 객체 이름입니다. 그래서 user underbar id. 그래서 요 폼 로그인이라는 폼 태그 객체 안에 있는 input 태그 객체 user id 객체를 접근한 거예요. 계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층 구조로 부모 폼 객체 이름 점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객체 이름 입력상자 객체 이름이죠. 점 한 다음에 요 밸류는 뭐예요? 밸류는 객체 이름 아닙니다. 예, 제일 마지막에는 속성 혹은 메소드가 주로 나옵니다. 앞에 게 객체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에는 이렇게 소갈로 없으면 뭐예요? 소갈로 없다는 거는 속성, 필드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이렇게 뭐 나오는데 소갈로가 이렇게 붙어있네? 그럼 메소드 호출한 거죠. 앞에 있는 객체에 메소드 호출한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입력상자, ID 입력상자에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한단 말이에요. ID 값을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입력을 하면 입력된 게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value라는 속성에 요 입력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user id라는 객체의 value 필드에 이게 이제 입력상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 값이 요 value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value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는 거죠. 접근해서 끄집어내서 어디에? user id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때도 이 user id는 변수예요. 참조 변수고요. 여기 form login user id 이거는 뭐예요? 이건 변수가 아니고 객체 이름입니다. 객체 이름 요거예요. 객체 이름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내가 써서 이거 알겠다 하는데요. 자, 이제 설명하면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구나. 딱 이제 수정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똑같죠? 폼 객체 이름, 그 다음에 폼 안에 있는 하위 객체. 자, 입력상자 내 패스워드 비밀번호 입력상자죠. 타입이 패스워드인 여기 유저 PW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비밀번호 입력상자의 밸류값, 비밀번호 입력상자에 입력된 값을 어디에? 유저 PW라는 변수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ID 값과 패스워드 값.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지금 HTML 태그에 작성되어 있는 폼 안에 입력되어 있는 값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요.
자바스크립트 변수에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떤 값이 입력됐나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면 CSS, 스타일 시트도 접근해서 조작할 수가 있고, 이 HTML도 접근해서 조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어하고 조작하는 그런 기능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다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요거는 뭐 if else 문이니까, 그죠? 요 좀 조건이 깁니다. 어디까지 조건이에요? 여기까지 조건이죠. 상당히 길죠? 길지만 이제 요게 이제 안쪽에 있는 오하고, 그죠? 자, 여기 이제 안에 또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도 갈로로 묶여 있어요. 근데 조건 하나, 조건 두 개, 요걸 또 오하 또 묶여 있죠. 또 조건 하나, 조건 두 개, 또 오하로 이렇게 이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으로 보면 이제 해석될 거예요. 자, 눈으로 한번 볼게요. user id.length 요거죠, 요거. 예, user id 참조 변수. 여기 이제 user id 요 입력상자 id 입력상자 객체를 얘기하는 거죠. user id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자, length 뭐예요? length는 크기를 알 때 이렇게 length죠. user id에 자, 여기서 이제 length 값이 0이냐? 자, 0이냐? 그리고 user id 값이 빈 문자리냐? 그러니까 입력상자에 글자 하나도 입력이 안 됐거나 빈 문자리냐, 이거를 이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패스워드 입력상자죠. 패스워드 입력상자에 크기가 글자가 하나도 입력 안 됐거나, 예, 빈 문자이면은, 예, 이제 참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이디든 패스워드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입력이 안 돼 있냐 이거죠. 비어 있냐 이거죠.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예,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필수입니다. 아이디든 비밀번호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걸 체크해가지고 얼럿창 띄워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이디 값도 입력을 했고 패스워드 값도 입력했다, 입력상자에. 그러면 요 if 조건은 false가 돼서요, 예, 요 else 블럭을 실행할 거죠. 데이터가 둘 다 입력이 되어 있으면, 아이디도 입력됐고 패스워드도 입력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실행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else 블럭에, 자, 보시면 폼 로그인, 이거 뭐예요? 위에 있는 이거죠, 이거 참조 변수. 이 참조 변수는 document.form login이라는 이 폼 객체를 가지죠. 그죠? 예, 폼 객체입니다. 폼 객체. 폼 객체 점 메소드. 이 폼 객체의 메소드 속성, 메소드 필드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 폼 로그인이라는 이름의 폼 객체의 메소드 속성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예요? 포스트라는 문자열 값을 집어넣어라 이거죠. 근데 이미 포스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제 get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이 get이 없어지고 이제 포스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그 상에 이 속성이 없는 경우, 이게 없는 경우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폼 로그인.메소드 해가지고 값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상에 이 돔 객체로 지금 이게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행되고 있는 폼 객체에 요 메소드가 생깁니다. 이렇게 메소드 값은 포스트, 여기 포스트 해보면 포스트 값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이제 폼 객체에 메소드 값을 이렇게 없을 때도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있으면 다른 값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읽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이거는 값 집어넣는 것만 했지만, 우리 출력문 상에서요, 폼 로그인.점 메소드 값을 출력을 하면, 여기 포스트면 포스트라고 출력이 되고요, get이면 get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속성 값을,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폼 로그인의 액션, 자, 요거는 이제
폼 객체의 액션 속성에다가 로그인 5라고 집어넣어라. 기존에 이제 요 액션 속성에 로그인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요 값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값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여기. 여기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 타입을 자 UTF-8로 이제 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폼 객체 관련된 거 세팅이 다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면 폼 객체 폼 로그인 점 서브밋, 이 폼 객체의 서브밋 메소드를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폼 객체가 가지고 있는 서브밋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폼 안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입력된 데이터들을 자, 액션이 가리키는 서브 페이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요 로그인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예. 통계에서 이제 로그인 하면, 이건 서블림 매핑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서블림 매핑 이름이니까, 매핑되어 있는 로그인과 매핑되어 있는 서블릿을 이제 실행하겠죠. 실행하면서 요 폼에 입력된 값을, 이게 지금, 포스트 방식으로 넘겨주잖아요. 그죠?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넘겨주기 때문에, 주소창에는 넘어가는 데이터가 노출이 되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블릿 이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폼에서 이제 넘긴 값을 여기서 로그인 서블릿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렇게 at 웹 서블릿 애노테이션 사용해서 서블릿 매핑을 해주고요. 요 로그인 5로 슬래시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포스트 지금 작성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포스트 방식으로 폼에서 데이터를 날리면은 메소드 값을 포스트로 주면은 두 포스트로 받아야 되고, get 방식으로 날리면 두 get으로 받아야 된다. 이제 요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메소드를 두 포스트 메소드 작성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포스트 메소드 블락 안에 있는 요거 한번 볼게요. 보면 자, request.setCharacterEncoding UTF-8 response.setContentType 텍스트 슬래시 HTML은 캐릭터셋은 UTF-8이다. 이거는 이제 항상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프린트 라이터 객체 만들어야 되죠. out은 response.getWriter.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자 id 값하고 패스워드 값. 예, 요거는 리퀘스트 요청이죠. 요청 파라메타, 리퀘스트 파라메타 변수 이름하고 자바 변수 이름하고 다르게 썼죠. 그래서 user _id라는 요청 변수로 넘어온 값을 읽어가지고 id에 저장하고, user _pw라는 패스워드 자 값을 읽어가지고 pw라는 변수에 저장하겠죠. 그 다음에 자 request.get parameter user address, 여기 이제 주소도 넘기는 것 같은데, 주소도 읽어드려가지고 address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주소가 있었나 일단.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변수에 자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된 값을 서블릿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그걸 이제 출력하는 거죠. id는 뭐다, 패스워드는 뭐다. 근데 이게 system.out.println이니까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게 아니라 콘솔 창에 출력을 하고 있는 거죠. id와 패스워드를.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거는 뭐예요?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문자열로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낼,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보낼 HTML 코드를 지금 문자열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ID 변수와 패스워드 변수, 어드레스 변수에 저장되는 값으로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조합을 한 다음에 뭡니까? 최종적인 거. out.print 한 다음에 요 데이터라는 변수에 요게 다 만들어지면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out.print 하면 요게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의 브라우저는 요 코드 HTML, body, ID 값, VR, 비밀번호 요 코드를 쫙 전송을 받겠죠. 전송을 받아서 이 브라우저에서
요 HTML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로그인 서블릿 O 클래스, 예.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서블릿 클래스, 예. 이렇게 이제 두 포스트 여기 설명했죠. 예. 예, 설명했고, 자, 요거 이제 실행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넣어주고요. 전송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 패스워드 안 넣어주고 로그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꼭 넣어라. 예. 얼른 띄우죠. 예. 요렇게 이제 띄우는 부분 아까 앞에서 어디 썼습니까? 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유선 검사하는 거죠, 그죠? 값이 입력이 안 됐으면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해라, 그죠? 예, 이렇게 이제 해주는 부분 실행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고, 예,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콘솔 창에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출력이 되고요. 브라우저 쪽에 아웃.프린트 프린트 해가지고요. 이렇게 아이디는 뭐다, 비밀번호는 뭐다, 주소는 뭐다, 이렇게 HTML 코드로 만들어가지고, 전송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브라우저에. 자, 그 다음 이제 요 파트는 보면 이제 서블릿의 로그인 요청 시 유효성 검사하기라고 해서요.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입력했을 때는 로그인 메시지를 표시하고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로그인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예,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유효성 검사하고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폼이죠, 폼. 예, 로그인 폼입니다. 갖고 여기 액션의 속성값만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로그인 테스트라는, 예, 서블릿 매핑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받는 부분,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 예, 이건 또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미밋하고 이제 리셋 버튼이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값을 자, 입력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전달을 하는데, 예, 로그인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서블릿 매핑 되어 있는 서블릿을 이제 찾아서 처리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소문자로 로그인 테스트고요. 아니구나. 로그인. 요 글자는 대소문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블릿 매핑 할 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테스트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L자는 또 소문자로 해놨네요, 그죠? 네. 그래서 대소문자 잘 구분하셔가지고요. 실수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세요. 여기 서블릿 매핑, 웹 서블릿 매핑에, 예, 슬래시 다음에 L자가 소문자입니다. 예, 서블릿의 L자는 대문자잖아요. 얘는 소문자예요. 서블릿 매핑할 때 글자는 똑같은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기에 소문자예요, 소문자. 서블릿 매핑 로그인 테스트. 그래서 요 T자도 요 대문자로 해놨잖아요, 그죠? 요거 T자로 대문자. 만약에 서블릿 매핑할 때 소문자로 테스트하면 로그인 테스트 요거 이제 적어주실 대로 소문자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안 맞아가지고 실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류 메시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스트로 보냈기 때문에 두 포스트 메소드고요. 자, request.set character encoding utf5 response.set content type text /html semicolon character set utf5, 예, 요거는, 예, 항상 나온다고 그랬죠. print writer, 예, out. 자, 요 변수 선언해서 response.getWrite 해서 객체 가져옵니다, 그죠? print write 객체 가져오고, 자, 변수에다가 id 패스워드 변수에다가 자, request.getParameter 해가지고, 예, request 파라미터 변수 값을 가져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저장해서 id 값하고 패스워드는, 예, 이렇게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요, 콘솔장에도 이렇게 찍고, 자, 여기 이제 콘솔장에 찍는 그 소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조건문, if문이 나오죠. 자, 여기서 if else 문이네요. 이렇게 돼 있죠. if else입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참이면은 요 부분 실행하고, 요게 이제 거짓이면은 요 부분 실행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참일 때 실행하는 거, 요거 보면 id가 null하고 이제 비교하는데 not equal null. id 값이 null이 아니면서 and, 그러면 id 변수에 id 값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id.length. 예. id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이기 때문에 length 하게 되면 안에 이제 글자 수죠. 글자 수가 not equal 0. 예. 안에 자 문자열 변수 안에 글자 수가 0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글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요렇게 이제 out.print 해서 HTML에서 id가 이제 넘어왔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id 찍고요. 님 로그인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HTML 문서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출력을 했습니다. 예. 요거 바꿔야 되는데 틀렸다 그죠? 예. 이게 뭐 그래서 이제 예. 바디 닫고 HTML 닫아야 되는데 틀렸고 교재는 수정되어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else 부분 예, 여기 이제 보면 요것도 틀렸다 그죠?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고 이게 이제 바디가 예, 바디가 위로 올라야 되고 HTML 밑에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하여간 요 S 부분은 요 조건이 거짓 false가 됐다. 그래서 ID 값이 없을 때 ID 값이 넘어온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id를 입력하세요 하고 이제 HTML 문서를 브라우저 쪽으로 out.print해서 보내주는데 이때는 id를 입력하세요 하고요. 하이퍼링크 여기 이제 앵커 태그 사용해서 href에서 여기 보시면 주소죠. 요 주소가 지금 예, 로그인 HTML 이렇게 돼 있는데 로그인 HTML 문서 주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컨텍스트 이름 주는 거고요. 요 컨텍스트 이름을 주고요. 웹 컨텐트 폴더에 서브 폴더를 테스트 01이라고 만들고 HTML 문서를 여기 이제 넣어놓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ID 값이 입력이 안 됐으면 ID를 입력하세요라고 예, 화면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로그인 창으로 이동이라는 요 링크를 클릭을 하면 요 앵커 태그의 href 속성이 가리키는 예, 요 위치로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인 창이죠, 로그인 창. 예. 로그인.html 페이지로 이제 옮겨가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ID 패스워드 넣었을 때는 로그인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ID 입력 안 하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ID를 입력하세요 하고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관리자로 로그인했을 때와 일반인이 로그인했을 때 서블릿에서 이걸 이제 구분해서 다른 화면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자 아이디를 어드민이라는 아이디를 쓴다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그인했을 때 두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냈을 때 일단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 이제 뭐 중복 안 해도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폼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해서 서밋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콘솔 창에다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출력해주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이제 if 문인데 요 if 문이 잘 보시면은 예,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바깥쪽에 이제 if else 문 안에 또 다른 if else 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if else 문이 요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id 값이 null이 아니거나 id 변수에 있는 문자의 크기가 0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id가 있으면은 요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요 부분이 id가 있으면은 자 보니까 id가 이제 있다. 자 id가 넘어왔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이 id 값이 어드민인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자 id equals admin 그죠? 그래서 관리자로 로그인 된 거다. id 값이 어드민이면 관리자로 로그인한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죠. 브라우저 쪽으로 아웃점 프린트해서 여기 보면은 관리자로 로그인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관리자니까 뭔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능 없는 버튼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회원 정보 수정하기 버튼 기능 없는 버튼 기능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양만 버튼 만들어주는 거죠. 회원 정보 삭제하기 버튼 관리자들이 이제 보통 이런 기능 쓸 수 있죠. 이렇게 페이지 보여주고 만약에 이제 ID는 있긴 있어서 여기 이제 들어왔어요. 요 조건이 참이라서 들어왔는데 ID가 자 ID equals 해서 이코노미 했는데 어드민이 아닌 거야. 다른 아이디인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관리자가 아는 사람이 이제 로그인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else 블럭에 있는 요 부분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뭐뭐뭐 아이디님 뭐 로그인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HTML 문서를 만들어서 예, 브라우저 쪽으로 아웃점 프린트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 창이 뜬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아이디가 없다, 아이디 입력이 없다, 예, 아이디 값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폴스가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이 부분입니다. 예, else 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조건에서 보시면 아이디만 체크하는 거지 비밀번호는 체크 안 하죠. 그러면 내가 비밀번호까지 체크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비밀번호 체크하는 조건을 더 넣어야 되죠.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예. pw not equal null and pw.length 요 이제 매수 소리해서 not equal 0 이런 식으로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id 값만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id가 입력 안 됐을 때는 id 입력 비밀번호와 id를 입력 안 됐을 때 출력하고 로그인 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걸어주는 페이지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 앞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했을 때, 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을 해서 로그인 하는데, 관리자 아이디를 넣었다. 그러면, 결과가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했습니다. 딱 나오고요.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네. 회원정보 수정하기, 회원정보 삭제하기. 근데 만약에 이제 일반 사용자로 이제, 접속하면 이게 아니죠. 일반 사용자에 따로 나와 있진 않은데, 일반 사용자는, 예, 요거죠. 일반 사용자 아이디님 로그인 하셨습니다. 이 페이지가 이제 뜨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구단 설명이죠. 예. 구구단 로직은 똑같고요. 뒤에 이제 스타일 바꾸는 것까지 두 개지만 사실 하나죠. 예. 자, 그래서 구구 HTML 예, 이제 폼 HTML 페이지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출력할 구구단 수를 지정해 주세요. 제목 출력하고 폼 태그 안에다가 텍스트 입력상자 예, 인풋 타입을 텍스트로 주고요. 자, 네임을 단이라고 줬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고 싶은 구구단 단을 이제 입력을 한 거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서밋 버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서밋 버튼에는 이제 구구단 출력이라고 나오고요. 이 구구단 출력 서밋 버튼을 누르면은 폼 태그에 있는 요 액션 속성이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때 또 아셔야 되는 게 자, 요 부분 이상한데 앞에서 예제에 보면 뒤에 있는 서블림 매핑 이름만 사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앞에 프로 06이라는 컨텍스트 이름이 나왔을까? 프로젝트 이름이 나왔을까? 이상하죠? 근데 이제 뒤에서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HTML 문서 작성할 때 웹 컨텍스트 그 루트에다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보면 텍스트 그러니까 여기 프로젝트 이름 웹 컨텍스트 아래 그 전에 작성했었잖아요. 근데 요 구구 HTML을 작성할 때 테스트 01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요 폴더 안에 이제 작성한 거예요. 현재 요 HTML은 요 폴더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서브 폴더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서브 폴더 이제 그 경로가 원래 이제 이 웹 컨텍스트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 단계 이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슬래시 프로 06 슬래시 99 테스트 요렇게 이제 앞에 컨텍스트 명까지 이렇게 적어 준 거예요. 요게 이제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컨텍스트 여기 루트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 안 하면 앞에 예지하고 똑같다 생각하는데 요런 부분이 이제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서 이 아래 HTML을 만들어 있는 상태인데 그냥 액션에다가 구구 테스트만 넣었다. 그러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서블릿 코드를 볼게요. 구구 테스트인데 서블릿 매핑은 슬래시 소문자로 구구죠. 여기는 대문자고 그죠? 서블릿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지만 매핑할 때는 소문자로 시작하도록. 이것도 이제 카멜 표기법 사용해 가지고요. 서블릿 매핑할 때도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뭐 이런 거는 이제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at 서블릿 매핑 at 해서 웹 서블릿 해서 애노테이션으로 서블릿 매핑을 해줬고요.
예.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스펠링 안 틀리되고 대소문자, 그죠? 폼에서 액션 부분하고 딱 일치되도록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실제 이제 실행되는 부분, get 방식으로 보냈기 때문에 get 메소드, 두 get 메소드 부분에 이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했던 부분이죠. 자, 이 부분부터 시작할게요. 인티저 타입의 단이라는 변수 선언을 했죠. 여기 이제 초기 값으로 뭘로 줬습니까? 예, 요거죠. request.get parameter. 예, 단이라는 request parameter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읽어와서 그냥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읽어와서 저장하기 전에 뭐합니까? 요 값을 integer.parseInt 문자열로 되어 있는 숫자 코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 인티저 값으로 바꿔서 저장한 거죠. 예, 그리고 out.print 사용해서 자 테이블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보더 값 1 주고요. width 가로폭을 800을 주고 align center 가운데 정렬 tr 해서 줄 만들어 주는 거죠. tr 열고 tr 닫고 그죠? 예. 요 안에서도 align center bg 컬러 사용해서요. 배경 색상을 샵 ff66 이렇게 6자리 RGB 코드로 사용해서 배경 색상 주고 여기 안에 이제 td 태그 사용해서 칸을 만들어 주는데 병합된 칸을 만들어 주네. 그죠? 컬 스팬 2 이렇게 해서 단 출력 해주고 td 태그 닫고 그죠? 이게 한 칸입니다. 그죠? 원래 두 칸인데 컬스팬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칸을 하나로 이제 지금 합쳐서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이 나오고요. 반부문. 포문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죠? 예. 아, 여기까지네요. 예. 포문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 부분을 출력하는 건데 i가 초기값이 1이고요. 예, i가 10보다 작을 동안 예. i 증가값은 1입니다. 일씩 증가되죠. 그죠? 그래서 총 이제 i가 1일 때부터 9일 때까지 몇 번? 9번 반복돼요. 9번. 그죠? i 1일 때부터 9일 때까지. 9는 10보다 작다까지 참이고요. i가 10이 되면 10은 10보다 작다. 거짓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i가 1일 때부터 9일 때까지. 예, 총 9번 반복해서 이 부분을 이제 일씩 증가되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9구단 찍는 건데, 뭐, 이제 처음에 1부터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내가 알고 싶은 단어 변수로 받았고요. 요 1이라는 값이 여기 예. 만약 2단이라 그러면 2 곱하기 1부터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1 곱하기 단 2 곱하기 단 곱하기 i 해도 되고요. 2 곱하기 1 한 거 결과 요 다른 칸에다가 td 태그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칸에는 이제 식을 넣어주고 그죠? 9단 식을 넣어주고 두 번째 칸에는 답을 넣어줬대요. 그죠? 자,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그 출력되는 게 아니라 포문이죠. 코블로 끝났죠. 그럼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서 i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2단에서 또 2 곱하기 2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해서 4 출력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29까지 2918까지 출력을 하고 다 끝났어요. 폼 끝나면 자, tr 태그를 쫙 출력하는 거죠. tr 태그는 td 태그 두 개씩 있고, 그죠? 그래서 끝나면 out.print 열려서 슬래시 테이블 태그 닫습니다. 테이블 태그 여기까지 이제 테이블이 끝나는 거죠. 테이블 태그 여는 부분이 반문문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여기죠. 예. 테이블 태그 열고 제목줄은 폼문으로 안 돌립니다. 제목은 한 번만 찍으면 되죠. 한 번만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tr 열고 tr 닫고 이 제목을 출력하는 부분이고, 그죠? 예. 그 다음 주부터는 두 칸인데 앞에 칸은 9단식, 두 번째 칸은 9단 이제 식으로 계산된 결과 값을 출력을 하고 다 출력하고 나서 이제 테이블 태그 닫고 그죠? 이렇게 하면 테이블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6단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양식에다가 99 HTML 폼에다가 6 넣고 서밋 전송 버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인데 제목 부분에 원래 이게 두 칸인데 하나로 병합을 시킨 거예요. 가로 방향으로.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셀 병합할 때는 컬스팬 써야 되죠. 그래서 소스 코드에 여기 보면 tr 태그 안에 td 태그 하나만 있잖아요. 이거. 근데 원래는 tr 태그, td 태그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하나로 합치기 때문에 컬스팬이 2를 주고 td 태그는 하나만 적어준 거죠. 원래 얘가 두 칸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두 칸이란 말이에요. 두 칸인데 요 병합할 때 자 요거하고 병합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게 대장이 되더라고. 그래서 TD 열고 TD 닫고 TD 열고 TD 닫고인데 여기서 컬스팬이라고 이력을 줬기 때문에 요 놈이 이렇게 병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TD 태그는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구단 소스는 끝났고요. 여기다가 약간 이제 또 이제 병을 해가지고 홀수 짝수 라인에 구구단 출력할 때 이렇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홀수 짝수 이렇게 구분해서요. 제목은 노란색, 홀수는 파란색, 짝수는 줄에는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코드는 똑같고 요 부분만 한번 처리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 코드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만 바뀐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제목까지 이렇게 보면 테이블 제목 그죠? 까지 똑같고 이제 포문을 돌리는데 tr 태그 출력할 때 자 이제 이 if else 이게 이제 핵심이죠. i 현재 i 나누기 2항 값이 0하고 같냐 물어보죠. 짝수냐 i 값이 지금 짝수냐 짝수면은 요 비지 컬러 값 요걸 이제 출력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홀수면은 비지 컬러 값을 요걸 출력하는 거죠. td 태그 여는 태그 부분 출력할 때 똑같은 tr 태그입니다. 한데 이게 이제 i 값이 카운트 변수가 홀수나 짝수에 대해서 색상만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테이블 형태로 출력되는 건데 뭐 추가적으로 이제 라디오 박스 폼 우리 할 때 라디오 박스도 있고 체크 박스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죠. 버튼도 있고 한데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 테이블 같은 거 출력할 때 여러 줄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자 얘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두 개 요 99 테스트 3 기존에 이제 9단에서 조금 변형해서 그 홀짝 구분해 가지고요 색상 바꾸는 부분이 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이고 요 아래쪽에 보면 이 부분이죠. 라디오 버튼 출력하고 체크박스 출력하고 그래서 요 i 값을 뒤에다가 출력해서요 몇 번째 라디오 버튼 몇 번째 체크박스인지 제목으로 문자를 연결해서 같이 출력을 해줍니다. 요 부분만 출력한 거예요. 더 추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그 TD에 보면 with라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여기서 스타일 시트를 따로 안 쓰죠. 그래서 태그 속성, TD 태그에 이제 시작 태그에다가 with라는 속성을 사용해서요. TD 태그 칸의 폭을 400픽셀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200픽셀 줬죠, 그죠? TD 태그에 with라는 속성을 줘가지고 이렇게 200픽셀로 출력해라, 400픽셀로 출력해라. 칸의 폭입니다. 폭을 이렇게 스타일 시트나 이런 거 사용 안 했죠, 그죠? 안 하고 그냥 태그 속성 가지고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죠. 이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칸을 두 개 더 출력했어요. 이거 출력할 때 원래는 얘하고 두 칸씩 이렇게 한 줄에 두 칸씩 출력했는데 이렇게 이제 라디오 버튼 뒤에 뭐 숫자, 그다음에 체크박스 뒤에 숫자 이거 하는 칸을 두 개를 더 추가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위에 제목 부분에 컬스팬 2라고 두 개의 칸을 합쳐라 하는 거를 컬스팬 값을 4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래 이게 이제 제목 칸이 4개 하나 둘 셋 4개의 칸을 하나로 이렇게 병합해서 제목 칸을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부분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타 등등 참고로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실 때 그 계층형 패키지 구조 만들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보면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고 이 패키지 안에 서블리스트를 작성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패키지를 볼 때 섹션 01에 .ex01 패키지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탐색기 폴더처럼 이렇게
요 섹션 01, 섹션 0 이렇게 탁 눌렀을 때 섹션 01, 03이죠, 그나 03 밑에 탁 해서 밑에 있는 게 계층 구조로 이렇게 보이게 할 때, 예, 그때 이제 하이라키컬 이제 쓰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플랫이라는 게 있죠. 요 플랫이라는 게 디폴트로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값이고요. 플랫 이게 패키지 요 위에 요 부분에 이제 메뉴를 열어 가지고 패키지 프레젠테이션 값을 플랫을 선택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패키지를 표시해 주고요. 패키지 프레젠테이션에 하이라키컬 요거 이제 선택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탐색기 계층 구조를 표시하는데 뭐 본인이 보고 싶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가 더 나오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플랫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표시되는 패키지가 이렇게 표시되는 게 좋겠다 하면 하이라키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옵션 설명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설명 다 끝났고, 네. 이클립스 쓰실 때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다.